다양한 의사소통의 모습 기말 16차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만 지나면 이제 기말고사 보는 거죠. 마지막 주까지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세요. 교과서는 180쪽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볼게요. 다양한 의사소통의 모습, 앞 단원에서 배웠던 음운변도 한글 맞춤법보다 훨씬 더 쉬운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교과서 내용을 읽기만 해도 이해가 가는 내용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180쪽부터 볼게요. 아래 세 사람은 각각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지 생각을 해보자고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렙토스피라 감염이니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을 처방해야겠군.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렙토스피라 감염, 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이런 단어 우리 지금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듣는 단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의사일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봄에는 이양기 덕분에 편하게 모를 냈지.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 탈곡기로 매벼를 수확하자. 자, 이양기, 탈곡기, 매벼, 수확 이런 단어를 모아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이 사람의 직업은 창섭이 아까 같은 농부가 되겠죠. 네, 창섭은 돌다리에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시험 범위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마지막 사람 들어볼까요?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표준어 규정 제1부, 제1장, 제1항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 중 등 교육과정에 지역어 보전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되게 어려운 말을 쓰고 있고 이 사건 심판 관련된 단어와 부작위, 각각 기각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말의 내용이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 혹은 판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사람은 아마 판사 혹은 법조계 쪽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거에 관련된 걸 이번 단원에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 그래서 방언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줄에 한번 밑줄 쳐볼게요. 181쪽 하고 있어요. 밑줄 다 칠 거예요.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이걸 바로 방언의 개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방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용 지역에 따른 지역 방언. 이걸 우리 사투리라고 더 많이 더 표현하죠. 사투리. 그것과 사회 방언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 방언은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인데 계층은 직업군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방언에는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이 있는데 그중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을 지역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의 종류 첫 번째 지역 방언. 우리는 사투리라는 용어로 조금 더 친숙하게 알고 있어요. 이런 공적인 상황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소통하기에 편리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같은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정서적 유대감, 내가 사투리 쓰는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 그 지역의 향토적, 문화적 특색을 드러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지역 방언, 그러니까 즉 사투리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방언의 동그라미 두 번째 방언이에요. 방언의 종류 두 번째. 언어 공동체에서 세대, 성별, 계층, 직업군에 따라 특징적으로 쓰는 말을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우리가 생각열기에서 읽어본 세 사람의 말들도 다 사회 방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이 사회 방언은 집단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의사끼리 쓰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고 알겠니?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용되는 집단 내에서는 이 말을 써야 의사소통이 용이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지고 구성원들끼리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방언만큼 뚜렷하진 않지만 발음, 어휘, 억양 등에서 표준어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이처럼 방언에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모습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같은 언어라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격리돼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 원래 언어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제주 방언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우리 육지에 사는데 제주도는 바다에 있죠. 그래서 점점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갈 수 없어. 제주 방언은 우리가 모르는 말, 아예 들어도 모르겠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방언 같은 경우도 특정 집단 내에서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지만 외부 사람들과의 소통을 어렵게 하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 듣기 말하기의 다양성. 이 글은 개인적 특성이나 집단적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듣기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참여한다. 듣기 말하기 방식은 듣고 말하는 내용, 표현이나 말투, 상호작용 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요. 가령 예를 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시사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일상의 가벼운 영화 얘기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선호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정중한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격이 없는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 더 친밀하게 느끼니까. 또는 누군가는 듣기를 더 좋아하는 반면 누군가는 말하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이처럼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부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듣기 말하기 방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개인적 특성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듣기 말하기 방식은 첫 번째 개인적 특성, 두 번째 집단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개인적 특성부터 보겠다는 얘기예요. 듣기 말하기 방식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은 개인적 특성인데 예를 들어 기질이나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특징 같은 거나 아니면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듣기 말하기 중 어느 한쪽을 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성장 과정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내용이나 말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특징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특징 외에도 집단적 특성은 세대, 성별, 지역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개인을 뺀 나머지를 모두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도 의사소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성인층, 청소년층이 선호하는 화제나 사용하는 어휘, 표현들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도 이야기하겠죠.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어휘, 말투, 표현, 억양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서도 어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집단에 따라서도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쪽이 틀리고 맞았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 가령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방언이 표준어가 아니라고 해서 고쳐야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지. 말투가 낯설다고 해서 우습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와 상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듣고 말하는 방식을 존중하고자 노력한다면 좋은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겠죠.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이것이 인간관계, 대화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의사소통, 말을 할 수 있을까? 첫째, 밑줄 칠게요. 언어적 민감성을 길러야 해요. 언어적 민감성이 뭐냐면 뒤에 나오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말의 의도나 배경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그 말의 느낌, 생각들을 파악해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언어적 민감성을 길러야 하고요. 둘째, 자신의 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듣기 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을 한번 해봐야 돼요. 돌이켜 생각해봐야 돼. 내 말하기 방식, 내 듣기 방식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고 이를 성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하는 방식이 중요하겠죠. 말하는 상황이 비공식인지 공식인지 혹은 말의 목적이 정보교환인지 문제 해결인지 사회적 관계 유지 같은 침묵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따라서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서 말의 내용과 표현,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이와 같이 언어 생활에서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한번 정리해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달라요. 내용, 표현, 상호작용 방식이 다 다르죠.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어떤 표현을 선호하는지, 어떤 듣기나 어떤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지 이런 차이가 있고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도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혹은 성장 과정에 따라서 듣기 말하기 방식 다를 수 있고요. 또 집단적 특성에 따라 세대, 성별, 지역 간의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다양할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함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언어적 민감성을 기르는 건데 언어적 민감성이라는 건 아까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말의 의도, 배경을 파악하는 거, 그거 언어적 민감성이라고 했죠. 그걸 기른다는 게 중요하고 자신의 듣기 말하기 특성을 성찰하고 또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이고 우리 이제 학습 활동 한번 볼 건데 그 학습 활동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안녕.